점수 잡는 hackers. 밝다라고 할 때는 전혀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은 이 밑에 아카 뭔가 이렇게 읽거든요. 자, 저희가 제일 고아이 무서워하는 점점점이 있네요. 라는 건 바리에이션이 많다는 이 한자는 굉장히 해와 달이 합쳐져서 되게 쉽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어 실제로 읽을 때 각각 단어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할 한자인데 그럴 때일수록 규칙을 외우지 말고 저희 항상 하고 있죠. 단어 그리고 문장에서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명확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 명확할 때도 명자가 있죠. 한국어와 발음 비슷하게 미음 소리 나니까 매라고 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다 할 때 명확 어떻게 읽는다고요? 메이카크 메이카크.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전구를 꽂으면 밝아지죠.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살려서 밝다, 아카르이라고 읽습니다. 밝다라는 뜻, 아카르이라는 이형용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한자 단어를 쓰고 앞에서 규칙에서 봤던 것들 외에도 요 단어 보이시나요? 박스까지 쳐져 있고 빨간 글씨로 강조도 되어 있는데 명에다가 일, 명일이 뭘까요? 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죠. 오늘이라는 쿄, 내일이라는 단어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시다라고 해서 이 단어는 각각 한자가 한 글자씩 나뉘어져서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아시다. 자, 내일 두 번만 발음할게요. 아시다, 아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장 연습 바로 가보도록 하죠. 밝은 사람이군요 라고 해서 밝다라는 단어 앞에서 봤던 아카루이를 쓸 거고요.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방 안 또는 어떤 건물이 밝다 외에도 사람의 성격을 뜻할 때도 이렇게 쓰일 거거든요. 사람은 히토라는 단어를 써서 밝은 사람이군요. 아카루이 히토 데스네. 뭐이치도 한 번 더. 아카루이 히토 데스네. 자, 이번엔 앞에서 봤던 명확히,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는 우리 키메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명확하게 메이카크니 키메테 쿠다사이.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한 번 더. 메이카크니 키메테 쿠다사이. 되셨나요? 아직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한자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연습이에요. 내일이라는 단어 우리 연습해야죠. 내일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불꽃놀이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내일 아시다 불꽃놀이를 보러 갑시다 라고 해서 불꽃놀이 하나비요 보다 미니 뭐뭐 합시다니까 이키마쇼가 되겠죠. 뭐뭐 하러 가다니 입구를 가진 조금 응용 표현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시다 하나비요 미니 이키마쇼. 내일 불꽃놀이를 보러 갑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다 왔습니다. 볼 한자, 마지막 한자인데요. 그죠? 한자가 만들어졌던 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옛날 사람을 하나 그려놨는데 밑에는 뭔가 바위, 돌 같은 게 있고요. 나아가고 있죠. 그죠? 어떤 한자를 연상을 하시면 좋냐면 이제 가야죠. 지나간, 지나갈, 지나가다라는 뜻의 거자이거든요. 과거 할 때 그 거자라든지 뭔가 지나간 건 이미 옛날 일,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옛날, 과거 일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처럼 그렇게 거라고 읽을 때는 위에 그리고 무언가 지나가다라고 할 때는 사라고 읽어서 사르라는 단어, 동사가 있기는 한데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과거라는 한자를 이렇게 써요. 과거, 거니까 카, 코라고 해서 한국어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과거는 카코. 지나다, 과거에 지나가다, 지나다라는 뜻으로는 사르 이렇게 읽기는 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로 읽는 거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문장 연습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수업 그만합시다. 이런 표정인데. 자, 과거의 이야기는 다 왔어요. 이제 문장 연습까지만 하고 진짜 끝. 과거의 이야기는 카코라고 했던 앞에 단어를 활용을 해서 카코노 하나시와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야기하다. 그죠? 카코노 하나시와 뭐 그만합시다. 야메 마쇼라는 단어를 썼죠. 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카코노 하나시와 뭐 야메 마쇼. 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 해가 쫙 비칠 때 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햇빛이 얘를 관통해서 나가죠. 그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해가 있긴 한데 빛이 거기를 뚫고 나아가는, 아침에 해가 뜨다 보니까 해가 세다, 해가 강하다라고 해서 동쪽을 요런 한자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동이라고 읽을 때는 토라고 읽을 거고요. 동쪽 할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방향을 좀 더 강조할 때 이렇게 히가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위에 고유의 발음이 아니건 고유의 발음이건 다 동이라고 대부분 읽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단어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역 이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관동지방이라고 해서 일본은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관동이라고 할 때 발음 그대로 비슷하게 가요. 칸토라고 합니다. 관동지방, 칸토라고 할 거예요. 자, 오른쪽은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읽어요? 아라고 읽는 거, 그쵸? 선생님, 일본, 중국, 한국이면은 동아시아 같은데 왜 아시아, 오타난 것 같은데 뭐 이런 눈빛을 보내고 계셨나요? 아시아 발음을 일본어로 이렇게 카타카나로 발음할 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지아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요, 토아시아라고 하지 않고요, 히가시아지아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는 히가시아지아.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들어갈 때는 토라고 많이 읽히지만 이렇게 나라 이름을 이렇게 세트로 할 때 동아시아, 동쪽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는 히가시아지아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자는 동 봤으니까 이제 서 봐야 되겠죠. 자, 요 네모난 거를 지금 이렇게 새가 밑에 있는 새 바구니라고 할까요? 바구니를 연상을 해서 네모난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새가 이렇게 어디를 보고 있나요? 왼쪽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미새가 먹이를 찾으러 막 가죠. 그리고 보통 해가 질 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기 새들이 엄마가 이제 돌아올 때를 막 보는데 보통 해가 지기 때문에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해가 지는 건 어느 쪽으로 보통 지나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래서 서쪽이라는 뜻을 어원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새가 밑에 새가 모여 있는 그 바구니 있죠. 그런 소쿠리 같은 그런 모양이랑 같이 가지고 와서 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서라고 읽을 때는 세이나 사이 역시 바리에이션이 많은 한자, 그리고 서쪽이라고 할 때는 니시라고 해서 역시 단어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서양 할 때는 세요라고 읽을 거예요. 서양은 세요. 자, 오른쪽 단어는 앞에서 관동지방 봤다면 이번엔 관서지방을 봐야 되겠죠. 아마 들으시면 저 단어를 관서지방이라고 하실 건데, 자, 관서는 어떻게 읽는다? 세가 아니라 간사이라고 읽습니다. 간사이 공항도 있고요. 어느 지역이겠어요? 오사카, 교토 요쪽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간사이가 간사이 요 한자에서 온 거구나. 관서지방이라는 걸 뜻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셨을까요? 좋습니다. 동서 봤으니까 이젠 남이 될 텐데요. 자, 예전에는 요 종을 어디다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종을 어딘가 매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을 매달 때 요렇게 위에다가 다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한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거를 종을 위에다가 단 그 줄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종에서 가지고 온 한자의 어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설에서는요, 어느 지방이 따뜻한가요? 보통은 남쪽 지방이 많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남쪽이라고 하는 요 한자를 무언가 요 아래 이렇게 막혀 있는 요 아래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나뭇잎이라는 한자의 어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매달게 되면 종이 남쪽으로 이렇게 좀 지탱이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남쪽을 향한다라고 어원을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 무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안에 남쪽에서 따뜻한 이렇게 풀이 나는 거를 두 가지 연상을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남이라고 한국어와 발음 비슷하게 할 때는 난으로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남쪽 할 때는 미남이라고 읽을 건데 단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남하한다.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향하다. 남하한다. 라고 할 때는 한자 그대로 낭카라고 합니다. 낭카.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난으로 읽는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어디 니아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남쪽이니까 미나미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미나미니아르라고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동서남북의 마지막 북자라는 한자인데요. 지금 요 아이 둘 애가 등을 서로 바라보지, 그쵸? 등을 맞대고 서로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향하고 있거든요. 점수 잡는 Hackers. 자, 그럼 미리 장문하시는 분들, 미리 말하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 한번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일하고 있어요. 이미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국어도 줬네요. 그쵸? 그럼 은행에서니까 긴꼬 네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조사 포인트. 일하다 하타라크를 가지고 쿠 떼고 뭐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떼 이마스를 붙여줬죠. 그래서 하타라 이떼 이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크로 끝나는 요 1그룹 동사 때 바꿀 때는 크는 이때 이렇게 바꿨던 거가 포인트였었죠.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긴코데 하타라이테 이마스. 모이치도 긴코데 하타라이테 이마스. 되셨나요? 은행이라는 단어 긴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자, 역시 왼쪽 오른쪽 좀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요번 9강에서 볼 단어들은요. 사이와이니 다행히도 한국어와 발음이 거의 유사한 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이런 한자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한국어 발음 거의 비슷하네 라고 해서 규칙에 거의 맞게 단어들 연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돌이죠. 실제 그래서 왼쪽에도 제가 바위, 돌 이걸 좀 갖다 놨거든요. 요 돌이긴 한데요. 뭔가 돌 그냥 보이면 안 되죠. 뭔가 만들고 이럴 때는 돌을 이렇게 잘게 부숴서 갈고 닦죠. 그 오른쪽이 바로 이런 공구입니다. 뭔가 이렇게 때려 부시고 할 때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돌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연마한다. 또는 연구한다. 그 연자 있죠? 바로 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읽을 때는 이렇게 캔이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이응이라는 연이라고 하지만 잉 이런 발음이 아니라 캔이라고 발음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바로 다음 한자 같이 보고 단어 연습할 거거든요. 거의 많이 같이 읽혀서 그런데 자, 지금 이 아이가 어딘가에 빠져 있죠. 함정에 빠져 있다. 뭔가 이런 함정 파놓은 구멍에 빠져 있는 걸 연상을 해서 요 위에 있는 요 지붕처럼 생긴 위에, 그쵸? 그리고 요렇게 함정이 빠져 있는 요 모양, 그리고 얘를 구출해야 되겠죠? 그쵸?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숫자 9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단어를 같이 그래서 요 숫자 9라는 발음을 같이 따오고 전체 단어는 그래서 9라고 할 때 읽을 건데 어떤 9냐면요. 연구하다. 그럴 때 9입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발음, Q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요 숫자 9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발음을 그대로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던 연, 구 합하면 연구가 되겠죠. 연구소라든지 이런 장소 볼 때 볼 건데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앞에서 봤던 구라는 단어를 Q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얘는 구명하다, 무언가를 찾아서 밝히는 거, 구명하다 할 때는
켄큐메라고 발음이 될 거고요. 오른쪽 제가 바로 앞에서 예제 드렸던 것처럼 영구는 켄큐라고 발음이 될 겁니다. 이 단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영구는 켄큐 되셨나요? 자, 그럼 문장 연습 가보도록 할게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봤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연구소만 바꿔줬거든요. 자, 연구는 방금 전에 켄큐라고 했고요. 소를 붙이게 되면은 쇼가 아니라 땡땡 붙은 조라고 하는 거 포인트 하나 더 주의해 주세요. 연구소에서 켄큐조で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하다라이테 이마스. 점수 잡는 hackers. 조금 더 장문이나 또는 일본어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자연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요거 저희 예전 거의 첫 부분에서 봤던 그림이었는데요. 전기, 전화번호 할 때 그때 당시에 자, 이 한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쵸? 하늘 위에 있는 요 구름 이따가 또 나오긴 하겠지만 하늘 아래에 무언가 쏟아내려 있고 천둥 번개처럼 쫀쫀쫀쫀 이런 모양. 그래서 이 그림 바로 그대로죠. 무엇가 내리고 있나요?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 있는 한자는 뭔가 비라든지 뭐 천둥 번개라든지 뭐 구름이라든지 이런 뉘앙스로 많이 활용이 될 한자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아메나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읽고요. 우비라든지 이런 우로 소리가 한국어도 나죠. 일본어도 똑같이 우로 하긴 하는데 저는 아래에 있는 것만 우선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볼까 하거든요. 두 가지 각각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요거 오토라고 해서 소리 나는 거 그쵸? 발음 이런 거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빗소리입니다. 우음 이러지 않죠. 그죠? 빗소리가 난다,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지 우소리가 들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라고 할 때는 아마오토라고 읽습니다. 빗소리 아마오토. 오른쪽은요. 비는 비인데 큰 비 어때요? 큰 비라는 거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 장대비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런 뉘앙스로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오아메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오아메. 좋아요. 자, 그럼 올해 오늘의 좀 포인트 되는 단어를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보다 단독적으로 뭐 오아메 그냥 아메 이런 보다도 조금 레벨을 업해서 장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장마, 비라는 한자가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처음 나온 단어. 게다가 장마는 장마인데 그 장마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트로 그래서 장마철 시작 또는 장마철 끝 두 가지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 연습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올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너무 예전에 배웠을까요? 금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금년이라고 해서 올해라고 하는데 읽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거든요. 코토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장마철 시작은 오늘 처음 나온 단어니까 뒷부분 언제부터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츠까라라고 해서 저희 학습 자료에 다 있기는 해요. 자, 마지막 뭐뭐일까요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조금 체크를 할 건데요. 저희 후반부 1강에서 아마 대쇼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대쇼는 대쇼인데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좀 구하면서 대쇼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럼 단어를 넣어서 장마철 시작이라는 단어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장마를 쯔유라고 합니다. 장마, 쯔유. 먹는 그 간장맛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한자 보시면. 그래서 장마라는 단어 세트로 쯔유에다가 시작이라는 뜻으로 하려면 뒷부분 일일을 넣어서 장마철 시작, 쯔유일이라고 합니다. 세트 단어예요. 다시 한번 장마 시작, 쯔유일이. 올해, 코토시노 올해 노 쯔유일이와 언제부터 이츠까라 뒷부분 대쇼네라고 질문을 했죠. 코토시노 쯔유일이와 이츠까라 대쇼네. 그쵸? 분명히 이제 여름 휴가, 여름 방학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때 올해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이지가 조금 더 한국어스럽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장마철 시작
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쯔유일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 규칙에서 봤을 때는 우라고 하는 그대로라든지 아메, 아마오토 할 때 그런 규칙에 없는 장마철이라는 단어. 근데 굉장히 많이 쓰겠죠. 자연, 우리 일기예보 같은 데에서. 쯔유일이 단어 꼭 기억을 하고 조금 더 이번엔 바꿔서요. 단어 자체가 올해 장마철 끝이라고 하는 표현만 바꿔볼 거거든요. 자, 장마가 이제 쯔유인 건 알겠어요. 끝이니까 뭔가 오와리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자, 일본은요. 장마가 그치다 또는 비가 그치다라고 할 때 스톱의 의미를 안 쓰고요. 비가 이제 끝나면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비와 관련된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비가 개이고 날이 개죠. 날이 맑아지죠. 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 볼게요. 다음 한자는요. 자, 뭔가 기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요 한자 뭐였나요? 선생님 그게 한자인가요? 이래요. 우리 숫자 배울 때 10을 뜻할 때 막대기 쫙 연결해서 하나 묶은 그림으로 요거 10이라는 뜻 한자 저랑 첫 부분에 전반부 수업에서 봤었는데요. 자, 요 10을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연결한 거 보이시죠? 우선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연결하고 마지막 세 개를 연결한 한자가 바로 요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10을 세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30이죠. 개수는 아니고. 자, 부모와 자식이 약 30살 정도가 차이가 나면 마치 한 세대가 이제 바뀌죠. 10살인데 자식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20살과 20살 어른과 아이가 한 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말고 보통 30을 나이를 간격을 두고 부모, 자식 이런 한 세대 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뉘앙스에서 세상, 세대 할 때 그 세자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리에이션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하면 위에 거, 한자 고유의 발음을 살리면 밑에 부분으로 읽는 걸로 계속 반복해 왔는데 얘는 세상, 세대, 세계 이런 세로 읽혀도 위아래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한자 하나 더 보고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한자는 밭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람이 무언가를 나눈다, 경계를 나눈다, 구역을 나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 구역할 때 그 계, 한자를 또 써야 될까요? 우리 경계하다 할 때 요 계자 있잖아요. 또는 경계할 때 계도 되지만 세계 여행하는 그 세계 할 때도 요 계자를 쓰죠. 그 계자가 바로 요 한자에서 온 거예요. 뭔가 밭을 사람이 가서 구역을 나누다, 경계를 나누다. 그래서 이 계는 카이라고 읽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바로 표현 가볼 거예요. 자, 세계라고 하는 단어 세카이라고 읽죠. 세계, 세카이. 오른쪽 단어는요. 뭔가 아까 12세계 뭉쳐서 세상, 세대 할 때 그 세라고 했죠. 즉 세상 속이라는, 세계 속이라는 어떻게 읽냐면 세로 분명히 제가 발음을 했어요. 세상 속, 세대 속, 요즘 사회 속. 세로 발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로 읽는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세상 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한 거고요.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요 단어 자체가 노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라는 뜻보다는 요노나카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다. 다시 요노나카 뜻 세상 처음 나온 단어죠. 그리고 좀 특이하죠. 읽는 법도 세상이라고 해서 세로 읽어야 될 것 같지만 뭐로 읽는다? 요노나카로 읽는다. 주의하자. 자, 그럼 바로 문장 연습 가볼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그죠?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얘는 따이를 쓰니까 무엇 하고 싶다 따이를 쓰니까 가를 써도 되고 사실은 오를 써도 되죠.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만 가를 쓴다면 다른 여행 말고 무조건 세계 여행만 가고 싶은 요거에 좀 강조되어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계 여행 단어 뭐예요? 세카이 료코라고 하면 되겠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세界旅行がしたいです 또는 世界旅行をしたいです. 그죠? 되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있는 요 한자는 우리 토요일 했을 때처럼 흙 또는 땅 이런 뉘앙스로 여기 있는 그림에서 봤었죠. 땅 지면에서 새로운 게 뭔가 올라오는 그 땅을 나타내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산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굴곡이 좀 있고 꾸불꾸불한 그런 지형이 많죠. 즉, 땅 플러스 구불구불한 지형을 합해서 요 한자 자체는 조금 더 확대된 의미가 되겠죠. 지역할 때 그 지, 지대할 때 지. 그래서 읽는 방법은 한국어로는 하나인 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본어는 치, 지 둘 다 있다. 자, 저희는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우선 기억하고 다음 한자 보고 단어 표현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자예요. 마지막 한자는 좀 어려울까요? 근데 얘기 들으면 아 라고 할 거. 자, 우선 또 나왔네요. 뭔가 복잡한 옛날 한자. 다행이죠. 요즘에 일본에서는 다 이렇게 간략하게 약체로 쓰는 한자들이 대부분인데 탄생 스토리를 좀 들어보자고요. 자, 둘러싸여 있기는 하는데요. 둘러싸여 있는 게 요 위에 네모난 거 있죠. 얘는 여기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표식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어원이 그래요. 표지판이 있는데 그 밑에는 뭐냐 하면 곡간입니다. 곡간. 곡간에 보통 여러분들 뭘 많이 비축해 놓나요? 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 요렇게 위아래로 자를 건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 아래에 있는 한자 익숙해지셨을까요? 아래에 있는 거는 조개를 뜻해서 옛날 조개의 의미는 뭐다? 화폐 단위, 재산 단위를 뜻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나뭇가지를 엇갈린 모양에서 서로 대체하고 교환하고 바꾸고 이런 의미로 이미 봤던 한자죠. 대체하다 할 때 그 대자, 즉 그래서 임차, 임대할 때 그 차는 아까 봤죠? 임대할 때 그 바로 대자가 요 한자. 자, 그럼 대는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대를 한국어로 읽을 때 대를 일본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타이라고 읽는데 아까는 빌리다였었죠? 이번에는 어떤 뜻이냐면 대체하는 거고 돈, 화폐인데요. 재산의 주인이 잠깐 바뀝니다. 어떻게 했을 때? 빌려 줬을 때겠죠. 내 거 빌려 줬을 때 잠깐 그 재산의 주인이 바뀐다 라고 해서 빌려주다 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아래에 읽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카라고 방금 전에 아래 읽었었는데 카시다시라고 복합적으로 좀 단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단독적으로 있으면요. 카스라고 해서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카스라고 하면 빌려주다입니다. 자, 카시다시라고 하는 건 빌려주는 건데 내어주잖아요. 그림에서 힌트, 대출. 도서관에서 뭔가 책을 대여한다고 하잖아요. 또는 대출한다고 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 카시다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두 가지 다 지금 쓰인 한자네요. 똑같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조개, 재산을 잠깐 임시로 내가 빌려줘서 잠깐 주인이 바뀌었어. 빌려주다로 기억을 하자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계속 겹쳐 가서 메꾼다. 메꾸려면 어떻게 돼요? 빌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급하잖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단어 읽기 전에 자, 요거는 팁,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카리르, 빌리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카스라고 하는 건 빌려주다.
쓰실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다 보고 온 거니까. 자, 빌리다, 카리르, 빌리다, 3-3 세트. 이걸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빌리까지 똑같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리르, 빌리다. 카스, 2, 짝수잖아요. 빌려주다, 4글자. 짝수 맞추자. 어거지인 건 알아요. 카스, 빌려주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두 단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조개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대체하고 대신하는 대자가 들어갔죠? 대. 오른쪽은 아까 임차, 임대할 때 그 차라고 했었거든요. 대차라고 하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걸 대차라고 하는데 호, 여러분들이 대학생 이상 또는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회사를 꾸리시는 분들 회계 자료, 회계 장부 이런 걸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입하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바로 여기 요 단어이거든요. 대차를 읽을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규칙 그대로 읽으면 돼요. 대는 타이, 차는 샤크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요 단어는 한자를 익숙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로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카리르 빌리다, 카스 빌려주다 이렇게 각각 동사들을 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가볼 건데요. 한 번 더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빌리다, 빌려주다. 그 전에 이 동사를 좀 한번 볼까요? 물건을 주고받는 게 지금 저희 이번 강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주다처럼 무언가 그냥 물건 또는 동작을 뭐뭐해 주고 받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사실은 하나 더 있죠. 아게르라고 하는 주다. 또 하나 쿠레르라고 하는 주다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받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있죠. 일본어는 영어의 give and take, 한국어의 주고받다와는 달리 주다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막 끄덕거려. 그죠? 맞아요.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나한테서 나가서 주는 거는요. 아게르라고 합니다. 나한테서 나간다. 나 그래서 아라고 기억을 하라고 하고요. 남이 나한테 준다? 보통 이렇게 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스처로. 주다라고 할 때 이 손동작. 우리 히라가나 쿠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쿠로 기억을 하죠. 남이 나한테 주다, 쿠레르. 요걸 우선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받다는 뭐라고? 자, 그럼 한 번 더 빌릴 수 없을까요?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지만 좀 더 일본어스러운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뭐라고를 쓸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받다라면서요. 한 번 더 빌려 받을 수 없을까요? 한 번 더 그 빌려주는 거를 내가 그 동작, 그 동사, 그 행위 한 번 더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표현이 일본어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문장으로. 한 번 더라는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썼었죠. 모이치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빌릴 수 없을까요? 즉 상대방이 빌려주는 동작을 내가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동사 카스에다가 뭐뭐해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표현이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뭐뭐해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뭐뭐해 받을 수 없을까요? 자, 받다 뭐라고? 뭐뭐 할 수 없을까요? 여기가 포인트.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왜 계속 강조를 할까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능형이 떠올라야죠. 모라운데 모라이 마센까 모라이 마스까 이런 표현은 없다. 모라 에라고 하는 가능 표현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뭐해 줄 수 없을까요? 요거는 그냥 가셔도 돼요.